네,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죠. 그 다음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때 바뀌는지 지가가 비교적 낮은 개발이 덜 된 지역을 할 때 그렇다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을 하죠.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 이르르고요.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위가 큰 대규모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 상위권자들이 지정을 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경우를 볼게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라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은 뭐 서울특별시장이 해당되겠고요. 광역시장은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 시장을 말하겠고요. 도지사는 강원도, 경기도 그런 도지사를 말하겠고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있죠. 네, 그런 곳을 말합니다. 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인데요. 대도시시장이라 하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많이 있죠. 청주시, 뭐 전주시, 남양주시 이런 데가 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고 거기에 있는 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곳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이상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이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자, 이와 같이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곳이 있느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부 자원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뭐 그런 장관 등이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가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대도시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국 공정 30만, 중국 공정을 위해서 30만 원을 주고 둘 천재를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국 공정,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의 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30만 원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급히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공사는 없습니다. 지방공사가 제한한다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살펴봤듯이 공공기관의 장, 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고요.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민간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를 포함하고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도시개발조합은 제외라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것은 애초에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일정 수준 이상 이미 확보하고 조직했으니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반면에 민간사업 시행자는 그 민간사업 시행자들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제 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걸 지정해 달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이런 조건만 있고요. 이 토지 소유자 총수 동의는 불필요한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안을 받으면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돼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면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또 이 비용은 항상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회처럼 이렇게 제안을 만약에 받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정권자는 그 상위권자인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이때 이제 요청한다는 단어를 쓰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이렇게 받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요. 그렇게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안을 받은 것을 이제 시도지사에게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정할 수 있는 요건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너무 작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도시개발 이라는 것은 좀 큰 단위로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보면은 몇만 제곱미터 이상, 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이상이라고 나오고요. 그 미만이면은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그 사업 주체가 사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도시지역 안은 도시지역에 뭐가 있죠? 주상공록이 있어요. 주상공록이 있는데 먼저는 이 보존녹지지역, 녹지지역에서도 녹보 생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보존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 나머지 살펴보면은 이 주거 지역, 그다음에 상업 지역, 그다음에 녹지 지역에서도 생산 녹지, 그다음에 자연 녹지 이런 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생산 녹지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고요. 자연 녹지도 가능하나 이 보존 녹지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주상공 할 때 공업지역은 좀 더 규모가 커집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해당되고요. 도시지역 외에는 더 크게 진행되겠죠.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것이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암기를 여기까지는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알바비가 주상생자일 때는 10,000원 이상, 공업지역에서는 30,000원 이상, 공업지역이 좀 더 어렵겠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는 교통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3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겠죠. 10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그 암기 코드에 따라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알바비는 주, 상, 생, 자 1만 원, 만원, 공업지역 3만 원, 도시지역 외에는 30만 원인데 초, 사는 10만 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 답원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도시개발 구역도 분할 및 결합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고요. 결합할 수 있는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방제지구 등이 포함된 경우로 합니다. 왜냐하면 결합했는데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 지역의 어떤 취약점으로 인해서 연계 개발 시에 피해 확산 방지 등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방제지구 등이 포함된 경우로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협의, 심의, 이 지정고시 열람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적 사항으로 두고 있고 또 공람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청취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다만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요. 공보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크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위와 같이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별도로 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고시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행위 제한이냐? 허가를 받아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자, 이런 행위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유의 추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 행위의 일반적인 허가 대상이죠. 이게 건공, 토토토물 해가지고 국계법의 개발 행위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 그리고 또 추가로 이것 외에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요 중목은 이 대나무 죽자와 나무 목자죠. 대나무와 그리고 기타 수목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벌채하고 다시 심을 때, 식재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것을 이제 도시개발구역에서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이런 데서 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것은 건공 토토물에 토지 합병은 없었죠. 토지를 그냥 단순히 합치는 거니까 그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분할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다시 적고 있지만 건축물의 건축이나 이 토지 분할 같은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 허용 대상, 개발행위 허용 대상,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재난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 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이런 것들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언제 허가받고 합니까? 빨리 일이 발생하면은 응급 상황으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리고 그런 거 외에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즉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종모배양장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절 변경 이것도 그렇고요.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용이 아닌 관상용으로 대나무나 각종 수목을 임시로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작지에서 이런 것들을 임시 식재한다. 이거는 좀 의심스럽죠.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려고 임시 식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심었다가 나중에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그것을 보상을 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기득권보호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국계법에서도 나온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에 이미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알아봤냐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이 기득권 보호 내용에 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 조정구역인 경우에는 착수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여기 개발법에서는 그리고 또 정비법에서는 착수한 자가 30일 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월 그 다음에 30일 이게 틀리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외우자고 했냐면 수시 착수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게 개정되면은 3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암기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30일 내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 지정이 해제될 수가 있겠죠. 규정된 기한까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될 수도 있을 거고요. 다 이제 끝나서 해제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해제가 되면은 그 다음 날에 해제 효과가 발휘 됩니다. 그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적인 이 해제 사유는 어떤 게 있냐, 그리고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이 원칙적인 사항은 뭐냐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개, 수, 구지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보통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까지 이루어진 후에 그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되면은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용 방식인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 이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어떠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요.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로 봅니다. 또 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수립 고시한 날부터 또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5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지정된 그런 경우예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이 수립이 고시하지 않는 경우 330만인 경우는 5년.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된 이후에 다시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 330만인 경우에는 5년.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개발구역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그 용도지역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계속 앞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다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바뀐 용도지역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8번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칙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뭐 지가가 낮고 개발이 덜 된 구역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인데요.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의 녹지 중에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존 녹지 지역은 안 되고요. 그래서 틀린 말이죠. 계획관리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 외 지역이죠. 도시 외 지역에서는 다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다만 여기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외에서는 가능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 가능합니다. 330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가 OX 문제로 변경한 거고요. 이 내용이죠.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이에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비가 10m인 도리를 폐지하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12m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10m인 도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종전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자, 5 아니면 10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기반시설의 면적은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은 종전보다 100분의 10 증감할 때 도로를 제외한 경우는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신설되는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100분의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용적률은 종전보다 100분의 5라고 그랬죠. 100분의 4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600명이 되는 경우,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 변경 이후 수용 예정 인구가 3,000명 미만인 경우는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변경 이후 수용 예정 인구가 3,00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즉 2,600명은 3,000명 미만이죠. 그러므로 제외돼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극상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면은 그냥 틀려주는 게 예의고요. 이런 거는 멘탈 타격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예외적인 경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지 공정지에서 이 국지만 그렇고요. 나머지 공정지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국제도포라고 해서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해서 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공적 개발 성격이므로 국공유지를 포함시켜서 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또 볼까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자, 1인이 둘 이상의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유자 나오면은 대표 한 명을 여럿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법에서 공유 나오면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335번 여기서는 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하는 경우는 공유자 한 사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 다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가 나오면요. 이 구분 소유자가 나오면은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 구분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에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거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은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맞죠? 이 세입자 등의 주거 생활 안정 대책은 굉장히 세밀하게 세입자 등을 파악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벅찰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때 이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도 그렇게 편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었죠. 순수 비세. 요 내용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다. 맞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거기다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시장은 내용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틀립니다. 대도시장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이라고 그랬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이 걸치는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협의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틀린 내용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의 장에 속해요. 이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 출연기관의 장과 함께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거는 20만 제곱미터죠. 30만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경우가 아닌 것을 찾는 거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맞고요.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겠죠.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때는 특별히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냥 중앙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10만은 헷갈리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조건이겠죠. 또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주의하라고 이거 말씀드렸죠.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인 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 구역인 경우 그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지방공사는 특별히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거를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요. 또 천재지변 나왔죠.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총수는 필요 없고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해서 알맞는 숫자는 주상생자는 1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이라고 그랬고요. 주상생자 자연녹지지역 1만.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도 지정 면적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역시 1만 제곱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주, 상, 생, 자 1만, 공업지역은 3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이상이어야 된다. 주상생자는 1만이라고 그랬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안 되죠.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하고 있습니다. 자,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여기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론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닌 것은 토지의 합병은 안 된다고 그랬죠? 토석의 채취, 중목의 식재,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다 해당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이 내용이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이 경우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몇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해당된 것으로 보는데 2년이었죠. 2년이었고요. 다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고시는 했는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몇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이 해될 것으로 보는데 이때는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때도 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요. 자, 이상과 같이 기출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이론과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